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신당동 가옥입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58년부터 1961년 5.16 직후까지 박 전 대통령 내외와 3남매가 살았던 이곳에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놓습니다. 여기가 우리 남동생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그렇게 광활해 보였는데 커갖고 오니까 너무 작은 느낌이 들고. 국립현충원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백성들이 끝까지 먹여주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아버지 시대를 평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숙모제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한 곳은 생가가 있는 구미. 하지만 생가 주변에 박정희 유물전시관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웅이냐 독재자냐 엇갈리는 평가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행사가 이념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이용환 데스크 나와주시죠. 네, 노은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이항수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신당동 지금 노은지 기자가 다녀온 신당동 가옥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5가족 모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아주 유경수 여사께서 그 집을 사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심은 향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에서 박지만 씨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들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가옥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저 집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네. 지금도 저기 이제 일반인들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약제로 해서 가서 볼 수 있는데 가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가 직접 쓰시던 재봉틀 굉장히 검소하셨다는 얘기죠. 직접 이제 재봉틀을 이용해서 양말도 꼬매고 뭐 옷도 꼬매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군복 그리고 그다음에 달력도 있어가지고 달력을 마치 다이어리처럼 거기 여러 가지 메모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집이 뭐 5.16 혁명의 회의 장소였다. 회의 장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가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마주한 그 아버지 탄생 100주년 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꺼냈을까요? 현장 목소리 더 들어보시죠. 가슴 아픈 건 이런 날 대통령으로 계신다 하더라도 각종 행사에는 일일이 다 못 나오시지만 같이 기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더욱 이곳에 와서 옛날 우리 가족의 추억도 담겨 있는 곳에 또 이렇게 와보고 싶었고 또 우리가 조국 근대화 민족의 염원인 조국 근대화 산업화가 성공했는데 거기에 요람 저희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신당동 가옥의 박근영 전 이사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노은지 기자도 오늘 만나고 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박근영 이사장은 박근영 이사장이고 오늘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박지만 이지 회장 있지 않습니까? 박지만 이지 회장의 움직임은 좀 포착이 됐어요? 네, 그 실제로 뭐 일단 현충원에 가면은 꽃이 하나 놓여 있는데 현충원? 박지만 회장이 놓아둔 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영상에서 보여주는 이게 오늘 영상인데 말이죠. 네, 저렇게 흰 종이가 붙어 있잖아요. 이게 박지만 씨 그 부부와 아이들 2명의 이름이 적힌 이 쪽지입니다. 그래서 총 4명, 아이들 4명이 적힌 쪽지입니다. 총 6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근데 아침 9시에 조용히 저 꽃과 저 쪽지를 놓고 갔다고 합니다. 왜냐면 행사가 11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 시선을 좀 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동안 이제 박지만 회장 하면은 언론에 의식해서 언론 앞에 절대 나서지 잘 안 나타났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세간의 그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이렇게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이사장은 신당동 가옥으로, 박지만 이지회장은 현충원으로 이렇게 좀 향했군요. 네. 자,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양수 의원이 5.16 혁명이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5.16 군사 정변으로 정정을 하고 그리고 좀 이야기를 좀 진행을 교과서에 5.16 구테타로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뭐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과거 이야기 중에 1963년도에 실제 육성을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혁명의 2년 동안 혁명 아래라는 불편 속에서도 참고 편달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의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네, 강병규 기자. 좀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일단 5.16 이후에 2년 3개월의 군정이 들어가는데 이 군정을 마치면서 육군 대장을 전역하면서 했던 그 발언이었습니다. 네. 예, 철원에서 했던 연설이더라고요. 철원이요? 네. 아, 그렇군요. 다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아마 과거를 떠올리실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노은지 기자,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구미에서는 어제 오늘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다는데 좀 특징적인 장면이 있던가요? 네, 탄신 100주년 기념 주간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특별한 인물들이 이렇게 구미에 등장을 했더라고요. 누굴까요? 일단은 어제 저녁에 전야제 행사가 열렸는데 여기는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특별히 특별 가수로 참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구미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독일 아리랑이라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네. 이게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얘기를 다룬 건데 여기서 간호사 역할로 가수 윤복희 씨가 출연을 해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좀 반가운 모습들인 것 같네요. 네. 송대관 씨, 윤복희 씨 이렇게 공연이 있었는데 강병규 기자, 윤복희 씨 하니까 딱 한 1년 전 이맘때였던 것 같은데 SNS에 글 하나 올린 게 좀 논란을 빚은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내가 다시 SNS에 들어가 봤는데 그 글은 좀 지워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일단 기록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내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라면서 빨갱이들이 날뛰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소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 직접 본인이 이제 작성을 한 건데 사실 이제 빨갱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사탄 세력이라는 부분에서 사탄 세력이 뭘까 상당히 감론을박이 많았는데 촛불 집회 참가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아서 상당히 비난 댓글이 많이 달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구미 씨가 이제 기획을 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독일 아리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윤복희 씨가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공연 한 대목 보시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요. 대한민국 나의 고향 항상 복수 정력 퇴식이에요. 유일한 부연 국가 나의 나라 나의 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오늘 맞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과거 육성도 좀 들려드렸고 신당동 가옥의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양수 의원, 마침 자유한국당 의원이시니까 여쭤볼게요. 홍준표 어제 한국당 대표가요.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보수우파의 적통을 이어받은 본당이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탄생 100주년이란 말이죠? 사진이 당사에 걸렸습니까, 실제로? 글쎄, 제가 오늘 당사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안 걸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걸렸습니까? 예, 아직. 그러니까 좀 오늘을 기념해서 좀 이렇게 이벤트를 했다면 언론의 집중을 오히려 더 받았을 텐데 아마 이제 얘기하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아마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사진만 걸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궈냈고 그리고 또 민주화를 이뤄낸 YS가 우리의 또 적통이다 해서 그 세 분의 사진을 모두 걸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새마을이라고 하는 들어가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다 삭감하고 있거든요. 새마을? 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당에서는 새마을 운동은 지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모델로 삼아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려고 하는 배심하려고 하는 모범적인 사례인데 예. 우리가 그 새마을을 수출해도 모자랄 판에 왜 우리가 그걸 줄이고 있냐. 그 새마을 예산 삭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네. 홍준표 대표께서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그 출당 예. 결정을 좀 내리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네. 또 이렇게 위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뭐 사진도 걸겠다 네. 그리고 새마을 예산도 확실히 챙기겠다 예. 이런 발언을 좀 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국회 안에서도 10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긴 했었는데 아, 그래요? 참석을 하려고 명단에는 있었던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로는 오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데 이분이 모습을 나타내서 누굴까요? 네, 친박계 윤상현 의원인데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화고업 육소, 수출주도 전략, 새마을운동 얼마나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느 나라 몰라도 대한민국을 근대화에 성공시킨 역사적인 밑바탕임을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박정희 대통령 치욕질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박이라고 합니다. 저 박근혜 대통령의 의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역사 속에 살려내고 그리고 그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고 구속을 위해서 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바랍니다. 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생 100주년.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는 참 시사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정치부 기자들의 리얼 주제. 여러분은 지금 정치데스크와 함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생가 주변에 박정희 유물전시관 건립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영웅이냐 독재자냐 엇갈리는 평가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행사가 이념 갈등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이용환 데스크 나와주시죠. 네, 노은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신당동 지금 노은지 기자가 다녀온 신당동 가옥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 아니겠어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박정희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5가족 모두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고요. 예.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았던 서울 신당동 가옥입니다.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1958년부터 1961년 5.16 직후까지 박 전 대통령 내외와 3남매가 살았던 이곳에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 추억을 꺼내놓습니다. 여기가 우리 남동생이 태어난 아주 유경수 여사께서 그 집을 사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다고 그래서 뭐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이 남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심은 향나무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에서 박지만 씨가 태어났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들 그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가옥이죠. 그래서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저 집을 등록문화재로 등록을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네. 지금도 저기 이제 일반인들도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약제로 해서 가서 볼 수 있는데 네. 가면은 이제 유경수 여사가 직접 쓰시던 재봉틀 굉장히 검소하셨다는 얘기죠. 네네. 직접 이제 재봉틀을 이용해서 양말도 꼬매고 뭐 옷도 꼬매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있고 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군복 그리고 그다음에 달력도 있어가지고 달력을 마치 다이어리처럼 거기 여러 가지 메모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집이 뭐 5.16 혁명의 회의 장소였다. 회의 장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예. 가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마주한 그 아버지 탄생 100주년 가족들은 어떤 얘기를 네, 장소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그렇게 광활해 보였는데 커갖고 보니까 너무 작은 느낌이 들고 국립현충원에서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가시고 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아버지 시대를 평가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숙모제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가장 큰 행사를 준비한 곳은 생가가 있는 구미.